불위 떴냐? 불위 떴다! 마블 역사상 최장기간 개봉연기, 모든 마블 팬들의 애간장을 태우며 공개된 영상만 10개에 육박하는 우리의 나타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 모레 개봉을 앞둔 마블의 블랙위도우. 오늘은 사전 시사회를 통해 먼저 만나본 이 영화, 1년 넘게 개봉 연기를 이어나갔던 블랙위도우의 리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리뷰의 후반부터는 이 영화의 스포일러, 그리고 결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직전에 다시 한번 스포일러 알람을 드릴게요. 꽉 잡아. 자, 들어갑니다. Let's go. 2019년 캡틴 마블을 잇는 두 번째 여성 히어로 솔로 무비. 2010년 아이언맨 속편의 첫 등장 이후 무려 11년간 마블의 공무원으로 활동했던 나타샤가 드디어 이 솔로 무비를 통해 퇴장합니다. 블랙위도우는 어벤져스 원년 멤버 중 유일하게 먼저 세상을 떠버렸고, 토니의 가는 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이별을 맞이했죠. 나타샤의 숭고한 희생은 그야말로 이번 솔로 영화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었고, 그 시국으로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서일까요? 영화의 엔딩 장면 속에 등장한 나타샤의 이 마지막 눈빛은 이 캐릭터가 그려왔던 11년 동안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블랙위도우는 2016년 캡틴 아메리카 11화 이후 나타샤에게 일어난 이야기, 이와 동시에 살인병기를 만들어낸 레드룸 속 나타샤의 과거를 드라마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나타샤의 가족, 레드룸의 대가리 드레이코프와의 정체, 그리고 그동안 나타샤를 옥죄어왔던 죄책감의 근원, 부다페스트 사건 등을 다루며 이 캐릭터의 솔로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세밀한 감정들과 관계성 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영화는 우리가 그간 마블 작품들을 통해 마주했던 히어로물 특유의 액션과 감성보다는 나타샤가 레드룸을 파헤치는 과정들이 007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와 같은 스파이물에 더 밀접한 느낌을 주었고, 오토바이 추격신과 고공 액션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 속 흑막인 레드룸의 정체를 벗기는 과정에서 스파이물의 향수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어벤져스라는 하나의 가족과 함께한 나타샤에게 이 가족이라는 테마와 집단은 항상 각별하게 다뤄져 왔었는데, 나타샤가 레드룸에 속하기 전의 상황들, 그녀의 가족사가 담긴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작품 이후 나타샤의 바통을 이어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옐레나, 플로렌스 퓨가 연기하는 옐레나 벨로바의 매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고요. 일단 이 배우가 이전 필모를 통해 보여줬던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고, 야, 이건 그냥 재능인가 싶을 정도로 옐레나라는 캐릭터를 아주 매력 넘치고 능글맞게 소화해냅니다. 세르게이, 레드가디언을 연기한 데이빗 하버는 과거 본인의 영광, 추억파리에 젖어있는 감초 역할로 등장하는데, 이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세르게이라는 캐릭터를 미친 텐션으로 연기하고요. 과거 슈퍼솔저로 활동했던 레드가디언, 이 형이 갇혀있는 굴락 안에서의 존재감은 진짜 이러니까 남자들이 뻑이 가지. 우리 본드 형님의 와이프, 최고의 헐리우드 배우 중 한 명인 레이첼 와이즈의 멜리나 또한 묵묵히 본인만의 캐릭터를 소화해내면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네, 암튼 이번 블랙위도우를 통해 마블이 캐스팅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했다는 점, 그리고 캐스팅된 배우들은 본인들의 역할을 200% 이상으로 아주 잘 소화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스토리적인 측면에선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영화의 모든 스토리,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포함된 이 영화의 내용들이 담겨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후에 다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예고편으로 영화 한 편 다 봤는데 뭔 상관이람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어가주세요. 3, 2, 1 1995년 오하이오, 누가 봐도 평범해 보이는 나타샤의 네 가족, 이 화목해 보이는 네 가족의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도 잠시, 쉴드의 추격을 피해 네 가족은 쿠바로 이동하게 되고, 이 네 명은 사실 모두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위장 가족이었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슈퍼솔저 열청을 맞은 러시아의 캡틴 아메리카, 레드가디언인 세르게이의 폭풍 같은 피지컬, 전투 능력이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고, 너바나의 띵곡, 스멜스라이크 틴스피릿의 커버곡과 함께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압도할 만한 수준의 인트로였는데, 이 오프닝은 007 스카이폴의 오프닝 시퀀스가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21년 후, 소코비아 협정을 통해 풍비막 쌌나버린 어벤져스, 11화의 시간대 이후 도망친 나타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스 장군은 이번에도 또 쫓는 역할을 맡으며 나타샤를 쫓고, 여지껏 레드룸에 몸담아 임무를 수행하던 옐레나는 모로코에서 임무 수행 도중 동료가 가지고 있던 해독제를 통해 수십 년간 뇌 지배를 당하던 레드룸의 화학적 세뇌가 풀리게 됩니다. 요 해독제는 아주 작은 입자의 형태로 공기 중에 뿌려지는데, 접촉을 하게 될 경우 레드룸의 세뇌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네, 이 해독제는 이번 영화의 중요한 키
중 하나로 평생 뇌 지배를 당한 레드룸 멤버들의 세뇌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한편 모든 신분을 버리고 노르웨이에 은둔한 나타샤는 아닌 밤중에 태스크마스터의 급습을 받고 요 태스크마스터의 목적은 나타샤가 아닌 나타샤가 가지고 있는 해독제를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빤스런을 뛴 나타샤는 부다페스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생 옐레나와 조우하고 옐레나를 통해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레드룸, 그리고 본인 삶을 망가뜨린 드레이코프가 아직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 두 명의 원년 멤버가 그토록 던져대던 부다페스트의 떡밥, 드디어 부다페스트의 떡밥이 공개됩니다. 나타샤는 자신의 인생을 앗아간 드레이코프 장군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작전은 바로 나타샤의 절친, 몇 년 동안 요 부다페스트 추억파리에 젖어있던 클린트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클린트의 목소리가 잠시나마 등장하고, 이 작전은 드레이코프 장군이 위치한 건물을 폭파시켜 레드룸과 동시에 드레이코프를 무너뜨리는 계획이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드레이코프의 딸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이를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 여기고 그대로 폭파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드레이코프를 포함한 레드룸을 모두 파괴했다 여긴 나타샤. 레드룸에서 탈출한 나타샤는 어벤져스에 합류하며 성공 신화가 시작됐고, 2016년 11월 시점 존버타다가 이렇게 와해되어버린 어벤져스의 상황을 감지한 드레이코프가 다시금 나타샤를 통제하며 어벤져스까지 삼키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나타샤와 옐레나는 본인들의 인생을 앗아간 레드룸, 이 레드룸을 움직이고 있는 대가리 드레이코프 장군, 이 흑막을 제거하고 여기에 본인들처럼 세뇌당해서 인생을 빼앗긴 레드룸 식구들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가짜 아빠 세르게이, 가짜 엄마 멜리나의 도움이 필요했고, 수십 년간 수용소 굴락에 갇혀 팔씨름의 왕이 된 세르게이를 구출, 숨어 지내던 멜리나를 찾는데 성공합니다. 이 네 가족은 떨어져 있는 시간만 20년이 넘었지만 진짜 부모님처럼 끊임없는 잔소리와 농담을 던질 만큼 어색해지진 않았는데, 나타샤는 아직도 이들이 어린 시절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타샤는 어린 시절 엄마 멜리나가 한 말,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껏 뼛속까지 새긴 채 자신의 신념으로 여겨왔고, 본인의 영향으로 지금의 나타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멜리나. 이때까지 레드룸에 몸담아왔던 멜리나는 자신의 뜻을 꺾고 나타샤와 함께 레드룸을 붕괴하고자 하는 이 작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레드룸의 본거지에 침입하는데, 몇십 년 동안 도저히 위치를 알 수 없었던 이 레드룸은 바로 지상이 아닌 하늘 위에 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나타샤한테 단단히 대인 거죠. 본인의 주특기인 위장 기술을 통해 레드룸의 왕고 짬밥 멜리나로 위장 후 드디어 드레이코프 앞에 선 나타샤. 하지만 레드룸 패티시를 가지고 있던 이 아저씨에게 한 방에 걸려버립니다. 뭐 걸리든 말든 살인병기 그 자체인 나타샤, 눈앞에 있는 드레이코프를 담그기만 하면 이 영화는 끝이 날 텐데, 하지만 여기서 나타샤는 이 아저씨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네, 바로 레드룸을 통해 키워진 요원들은 이 노친네의 페로몬을 맡으면 공격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던 태스크 마스터의 정체가 드디어 공개되는데, 영화를 보기 전 요 태스크 마스터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기대했다간 오히려 실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태스크 마스터의 정체는 부다페스트에서 함께 사망한 줄로만 알았던 바로 드레이코프 장군의 딸이었고, 다른 레드룸의 식구들과 같이 정신적, 화학적 세뇌를 당한 살인병기 그 자체, 그야말로 드레이코프의 꼭두각시 살인병기에 불과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원작 코믹스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빌런인 태스크마스터가 이렇게 코푼 휴지 마냥 일회성으로 소비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향후 다른 마블 작품에서 또한 이 캐릭터를 끌고 가기엔 배경 설정도 캐릭터 자체의 매력이 1도 없어서 앞으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멜리나를 통해 이 페로몬 작용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나타샤 때문에 나타샤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책상에 머리를 한 차례 박아버리니 바로 풀리네. 물론 여기서 이 영화에 대한 내 흥미도 바로 풀려버리더라. 하지만 예상대로 드레이코프는 여기서 가까스로 탈출하고 레드룸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나타샤를 다구리 까고, 여기에 옐레나가 등장하며 해독제를 뿌려서 다들 뭐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도망쳐! 를 시전해버리고, 옐레나는 드레이코프가 탄 비행기를 터뜨리며 자폭을 시도하지만 나타샤가 등장하며 옐레나를 살리고, 드레이코프는 허무하게 황천길로 떠납니다. 마지막에 살아남은 태스크마스터한 해독제를 맞으며 정신을 차리게 되고, 여기서 수십 년간 나타샤를 옥죄워왔던 죄책감은 씻겨 나가게 됩니다. 이후 살아남은 레드룸 멤버들과 옐레나는 함께 떠나게 되고, 나타샤는 옐레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아직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세뇌된 레드룸 식구들, 자신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이 친구들을 구해달라는 말과 함께 블랙이도 오는 막을 내립니다. 네, 쿠키 영상엔 팔콘 앤 윈터 솔저를 모두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만한 인물 발렌티나가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아줌마는 이번 블랙이도우에 먼저 모습을 비출 예정이었지만 계속되는 개봉 연기로 팔콘에 먼저 등장한 바 있습니다. 쿠키 영상은 엔드게임 이후 시간대 옐레나가 사망한 나타샤의 초라한 묘비에 찾아오고, 여기엔 딸, 언니, 어벤져 라는 나타샤의 위대한 업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 비염 환자 마냥 코를 풀며 등장하는 발렌티나, 이 둘의 대화 내용을 통해 둘은 원래 알던 사이. 이 발렌티나는 이미 옐레나에게 여러 번의 임무를 의뢰한 적이 있었고, 이곳에서 또한 새로운 임무를 의뢰하는데, 네, 제거 대상은 다름 아닌 호크아이. 엔드게임에서 서로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아둥바둥했었던 나타샤 절친의 사진을
들이밀고 여기에 발렌티나는 복수라는 말을 꺼냅니다. 원작 코믹스에서 마담 하이드라로 알려진 발렌티나는 MCU에선 새로운 캐릭터로 각색될 것으로 보이며 여러 슈퍼파워를 가진 히어로들을 불러 모으는 이른바 다크 어벤져를 위해 활동하게 될 캐릭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향후 MCU의 분탕종자 흑화된 닉 퓨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옐레나를 연기하는 플로렌스 퓨는 이미 모든 촬영을 마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이번 연도 하반기 방영 예정인 호크아이에 합류했고 이미 미국 애틀란타에서 촬영을 진행한 바 있는데 네, 옐레나는 발렌티나의 이간질을 통해 호크아이를 잡으러 가게 되고 이 스토리는 드라마 호크아이를 통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감독 케이트 쇼트랜드는 라디오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블랙 위도우의 속편 제작에 대한 언급 또한 하게 되는데 속편은 스칼렛 요한슨의 출연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다른 캐릭터가 주인공일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네, 이제 새로운 캡틴의 자리를 팔콘이 물려받게 된 것처럼 블랙 위도우 또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엄청난 매력을 터뜨린 옐레나 벨로와 배우 플로렌스 퓨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블랙 위도우의 솔로 무비 11년 동안 히어로로 활동했던 블랙 위도우가 아닌 인간 나타샤의 진정한 얼굴을 보여주게 될 이 영화 블랙 위도우는 7월 7일 개봉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